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유난히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많습니다. 양반 다리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또 어머니들은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를 하는 등 이런 생활 습관들이 무릎 건강에 정말 좋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무릎 관절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세요. 자, 오늘은 관절 전문의 오승환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좀 증상이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어떻게 아프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요. 아, 네. 무릎이 아프고 물이 자주 차서 네. 주사를 가끔 맞았어요. 네네. 현재는 몇 번 맞았는데도 통증이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릎 통증이 많으니까 운전도 좀 힘들고 그래요. 그렇죠. 일하기가 좀 힘드시죠? 네네. 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계단 오르내리는데 통증이 심한가요? 예. 현장에 있을 때 다리가 좀 많이 시큰거리고 아프고. 다리가 많이 붓거나 통증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그런가요? 네네. 직업상 보면은 30년 정도 현장 일을 했고 무거운 걸 많이 들고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 경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물을 자꾸 자극적으로 뺄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것보다 더 진행되면 이제 관절이 심하게 망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안 되면 더 정밀 검사를 해서 관절 상태가 어느 정도 심한가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물로 치료할지 아니면 다른 시술로 치료할지 수술해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치료만 하다 보면은 관절은 통증은 잠시 멎는 것 같지만요.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한번 병원에 가셔서 관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좀 근본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식보다는 아무래도 좌식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무릎에 좋지 않은 습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자세가 가장 이 무릎 건강에 위험한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앉아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쪼그려 그렇죠. 앉는 자세는 네. 자기 체중의 9배에 달한 하중이 무릎 관절에 가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죠. 근데 네. 쪼그려 앉으면서 옆에 다른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비틀거나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여기 회전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손상을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좀 약한 주부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쪼그려서 앉아서 하다가 무심코 옆에 물건을 비틀고 짚고 하다 보면 무릎 관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아니면 관절 연부 조직에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사소한데도 통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약만 쓰고 하다 보면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아주 별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심해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과 함께 또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관절염이 좀 발생하게 될 텐데 연골은 어느 순서로 좀 손상이 되나요? 네. 연골은 이제 손상되는 게 처음에 보면은 1단계에서는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정도 그 정도의 손상이 오는데 2단계 지나면 솜털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지나치다 보면 3단계, 4단계로 가면은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 자체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떨어져 나와서 그 뼈 자체가 노출이 돼서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게 되면은
아주 심한 통증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단계에서 잘 치료가 되면 되는데 요 3단계, 4단계 정도만 돼도 네. 이제 보존적인 요법으로 쓰면서 이제 줄기세포나 다른 연골세포를 이식을 해서 완전히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단계인데 대개는 이제 이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 연골은 자연적인 치료는 회복은 불가능한 거죠? 네. 아주 초기 단계, 아까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한 그 관절경 시술 정도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만 해도 참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단계를 넘기면은 점점 악화되고 일단 연골이 손상이 됐다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꾸 구부렸다 앉았다 펴고 무릎 관절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손상이 어느 정도만 진행이 되면 점점 악화가 되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어떤 치료나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켜야 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시나요? 예, 네. 연골이 일단 손상이 되게 되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만은 그게 정도가 더 심하면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치료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자기 연골 자체를 갖다가 떼어내서 정상적인 연골을 떼어내서 네. 연골 세포만을 배양해 가지고 이식하는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의 줄기세포가 아니라 타인의 제대혈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제대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굉장히 잘 처리가 돼 있고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기술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일단 제대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자체는 공여자가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골수에서 추출하는 혈액이나 아니면 본인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비해서 네. 통증이나 어떤 다른 수술적인 거나 어떤 다른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한테 우선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어떤 건지 화면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 어떤 화면인가요? 그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내시경으로 보고 그 이상이 있는 부위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합니다. 그 괴사된 부위를 다 제거를 하고 제거한 데에다가 이제 미세하게 구멍을 내게 되죠. 천공수를 해서 혈액이 일단 통하게 하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네. 그 벗겨진 골 조직 위에다가 네.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고 착상을 시켜놓으면 그게 이제 잘 자라게 되면은 자기 무릎 관절 연골 자체가 재생이 되는 시술 방법이죠. 네,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면 바로 좀 재생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재생을 하려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고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4주에서 6주 정도는 이제 가벼운 운동 정도 하고 가벼운 걷는 거 그런 건 한 4주 정도 시작하면 가능하겠고요. 네. 그래서 한 4주 정도에서 6주 정도 되면 착상이 되고 이제 그 자체가 재생이 되게 되죠. 네. 자, 저희가 또 사진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줄기세포 연골 재생 수술을 한 60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실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그 뼈 자체가 MRI 사진인데요. 많이 괴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했고 걸으면 하여간 무릎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입니다. 그 아래 사진 보면은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치료하고 수술 후의 모습인데 괴사된 부위가 완전히 재생이 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얀 그 괴사된 조직이 다 재생돼서 정상 조직이 됐고요. 수술 후에는 일반적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 정도 하는 데는 괜찮고 계단 오르내리거나 가벼운 산을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통증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이 젊어지는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넘어지면서, 네. 좀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무슨 슬관절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왼쪽을 다쳤는데 오른쪽이 요즘에 더 아파요. 그 안쪽으로 그 무릎 밑에 이렇게 오그렸다 폈다 하는 그 뼈인가? 거기가 네. 좀 많이 지금 오른쪽이 심하게 아파요. 네. 외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상담을 네. 좀 해주시죠. 네. 다칠 때는 어떻게 다치셨나요? 이제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엉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뒤졌는데 이 다리가 헥 돌아가면서 갑자기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신히 걸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게 이렇게 걸으면은 네. 갑자기 이게 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한 1분이고 지나면 이제 조금 또 걸어요. 네. 그리고 또 통증이 오고 또 그런 게 자주 와요. 예.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손상이 무릎이 손상 받을 때 회전력이 가해지는 건데요. 지금같이 무릎이 손상을 되면서 약간 회전력이 가해서 돌든지 하면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무릎 관절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지금 환자 얘기로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내측이나 외측 인대 자체도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심한 손상 같지는 않고요.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간단한 내시경 수술이나 치료반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연골이 손상됐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꼬매주거나 다시 재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째거나 하는 수술은 아니고 관절을 내시경만으로도 간단하게 네네. 되는데 만약 이런 경우를 더 놓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괜찮겠거니 하고 약을 먹고 그러면 며칠 괜찮아지면 또 지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 찢어진 부분이 악화돼 가지고 뼈의 연골까지 손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데 더 병을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더 심해지기 전에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손상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법 중 하나인 또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알아보고 있는데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좀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예, 선생님.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 자체는 손상 정도가 심하든지 이래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넓어도 수술이나 시술이 가능하고요. 모든 연령층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1회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술 시간,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퇴원해서 막바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시술 시간은 이제 보통 한 3-40분 정도 이 정도입니다. 네네. 네. 비교적 짧네요. 자,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치료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실제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인가요? 예, 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치료하는 53세 남자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통증이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에 이제 위에 보면은 완전히 연골이 재생된 치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에 비해서 아래 사진은 수술 후의 모습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생이 됐을 때 검사했던 그 관절경 사진인데요.
수술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고요. 직장생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아까 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낮은 산을 등산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또 실제 사례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스스로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환자가 이제 일단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 힘든 경우, 네. 또 계단을 오르내기 힘든 경우, 그리고 무릎이 또 자주 붓는다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져서 주저앉거나 힘이 좀 기운이 없다. 환자들이 얘기하는데 기운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네네. 얘기를 주로 하고요. 무릎 관절에 자꾸 무리가 오다 보면 양쪽의 무릎이 높낮이가 좀 틀리고 모양 자체가 좀 저런 경우가 변합니다.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 앉아서 네. 다리를 쭉 펴게 되면은 무릎 관절이 보통 사람 정상인 경우는 바닥에 다 붙게 되는데 바닥에 다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예, 경우인가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 이제 더 힘을 가게 되면 통증이 오고 더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증상 중에 한 2가지 정도 이상이 된다면은 2가지 정도. 예, 무릎 관절에 영향이 있고 이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증상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스스로 좀 관절염을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골을 좀 빨리 치료한다면 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 예. 자, 연골 손상의 진행 과정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진을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 네. 연골 손상이 보면은 1단계 초기 단계에 보면은 연골이 연화되고 연골 세포군 사이가 자꾸 좀 균열이 가게 되죠. 그래서 점점 벌어지고 2단계 가게 되면 계속 연골 세포가 파괴되고 연골 손상의 보상 단계로 아랫뼈같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관절이 좀 붓는다는 느낌이 들고 물이 좀 차는 증상이 생기죠. 네. 3단계 중증의 단계 되면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고 이제 관절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연골판 손상이 되고 그래서 그 관절이 주저앉게 돼서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좀만 걸어도 관절에 통증이 있고 붓고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됩니다. 네, 연골 손상의 진행 과정 속도를 좀 늦추려면 빨리 치료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가연골 세포를 이식술한 치료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예, 자가연골 치료 사례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다리가 옷자형으로 휜 경우입니다. 다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예. 다리가 옷자형으로 휜 사례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연골 자체가 절골술로 치료한 사례입니다. 자기 경골 자체를 보존하고 치료한 사례이죠. 네. 자, 근위경골 절골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과 또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2가지 치료법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자가연골 세포나 줄기세포 자체는 자기 연골이나 골세포 자체를 재생하고 살리는 데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가연골 세포 이식 수술 자체는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여러 번 할 수 예. 있군요. 자기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부위에도 시술이 가능하고 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네. 자,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저희가 특징을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 무릎이 아파서 개인병원을 갔더니 연골이 네. 좀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계속 그 주사만 맞고 일시적으로 좀 괜찮은데 좀 네. 걷고 하면 통증이 계속 와요. 네. 그래서 이게 줄기세포로 치료법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도 가능한가요? 아, 선생님께서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선생님. 예, 예. 네. 지금 아픈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연세가 어떻게 되죠? 59세요. 59세요. 네. 예. 아직 젊으시네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런 예. 경우는 이제 일단 검사를 해보고 예. 나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 손상 정도가 심한 말기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완전히 다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달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네. 굉장히 아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나 연골세포 이식 수술로 거의 정상 단계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게 지방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네. 가능하죠. 시청자분 예. 그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요. 또 한번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근본적인 치료법을 잘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연골 재생술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 또 사진에서 잠깐 확인을 해봤어요. 근위경골 절골술 어떤 치료법인가요, 선생님? 예, 근위경골 네. 절골술은 이제 우리가 관절 치료의 목적이 정상인 관절로 최대한 본인의 관절을 재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의 관절을 갖다가 최대한 보존을 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O자 다리로 많이 휜 경우나 이런 경우는 안쪽으로 관절염이 점점 진행돼서 심한 네.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해서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리고 간단한 수술만으로 완전히 통증이 줄일 수 있고 관절염을 치료를 갖다가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보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입원 기간이 짧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입원 기간은 뭐 한 1주 정도 입원을 하면 되고요. 네. 보통 2주 정도서부터는 간단한 보행이 가능하고요. 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되면 일상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요. 네. 이 무릎을 칩을 수리하려고 칩을 이렇게 헐다가 네. 그 칩이 넘어가면서 찡겨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십자인대라 그러던데 병원에서 전후방 다 이게 완전 나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2번을 수술을 했어요. 한 번 수술하고 또 좀 이따 또 하고 2번 했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아파도 이렇게 참고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네. 작년부터 좀 이렇게 일을 하면요. 네. 다리가 붓고 막 이게 저리고 아프고 막 그래요. 네,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도 지금 불편하신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올해 71입니다. 71요.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를 수술을 했나요? 예. 전후방 다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관절 상태는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그때 당시에 이래 수술하는데 이래 보면 TV 화면에 이래 보이도록 하는데요. 예. 이게 막 인대가 막 터져가지고 막 너덜너덜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덜너덜한 거 다 이렇게 막 제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수술 후에 그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수술 후에 그 관절경 수술한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제 CD로 제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연골 자체가 심한 손상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수술이 잘 돼 있다면요. 관절 연골 자체가 손상된 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생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줄기세포나 아니면 자가연골 이식 수술 이런 걸 하면은 그 통증이나 이런 거는 많이 편해집니다. 그런 수술을 지방 병원에서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보면 가능한 병원이 있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좀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선생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무릎이, 제 나이는 지금 이제 34살인데요. 아, 네. 병원에 가니까 무릎 관절 자체에 그게 판이 좀 많이 얇아져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데 이게 좀 많이 움직이고 나면 전역으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 몇 번 병원에 가서 주사인가 이렇게 뭘 맞았었어요. 그래, 네. 그 맞은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 달 정도나 이래 지나고 나면 맹 똑같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게 네. 줄기세포 그걸로도 가능한 건지 싶어서. 네. 34살이면 뭐 한참 활동을 많이 하실 예. 나이기 때문에 빨리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일단은 관절이 어느 정도 휘어 있는가 아니면 관절 자체가 일자로 돼 있는지 그 관절강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가 그거를 관찰해 보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정밀 검사를 해봐서 아픈 원인이 반월상 연골판이 어느 정도 얇아져 있다고 해서 통증이 이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을 우선 찾아봐야 되고 다른 원인 자체가 관절 연골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통증이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관절 연골 손상이 1단계, 2단계의 손상 같은 경우는 발견이 안 되지만은 2단계, 3단계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단계에서는 엑스레이상은 멀쩡한데요. 환자는 계속 아프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그런 치료 방법이나 시술 방법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자, 방법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정밀적인 검사 꼭 받아보시고 환자분께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연골이 심하게 손상됐을 때 치료법이죠. 근위경골 절골술을 앞서 알아봤는데, 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나 다리가 너무 아픈 사람이라. 너무 아프세요? 예, 네. 여기 텔레비 보니까 네네. 선생님 뭐 줄기세포로 치료법이 있다는데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선생님 아니, 선생님 무릎 아니고 네. 다리를 전체를 걸음을 못 걸어. 네. 걷는 게 일단 힘드세요? 예? 걷는 게 가장 힘드세요? 예, 걷는 게 힘들어요. 여기 1km를 못 걸어가.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바로 좀 지팽이를 짚고 가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머니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죠. 네. 네. 아픈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한 2년 정도 넘었어요.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예, 선생님, 저리진 않았는데, 예. 이렇게 조금만 여기 한 10m 걷질 못해요. 예. 조금 걸으면 아파버려. 그럼 가다가 주저앉아버려요. 예. 아무 데라도만, 어디든지 다리가 아프면 주저앉아가 쉬어야만 또 한 자국을 걷지 못 걸어요. 그래, 병원에서는 무슨 협착증이라 하는데, 예. 네.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무릎 관절에 이상으로 이렇게 오는 건지 아니면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에 눌려서 이상이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해보고요.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데에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네. 자, 일단은 어머니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골이 많이 손상될 경우에 이 근위경골 절골술 치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예, 예. 네,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9세 여성이네요. 예, 근위경골 절골술은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해서 살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수술 전에는 다리가 O자로 많이 휘어져 있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 통증이 심하고 많이 걷지 못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고요. 점점 그 O자로 진행이 점점 심하게 됐던 69세 여자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는 이제 양쪽 다 근위 절골술을 시행한 사진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보면 양쪽 다리가 다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관절 안쪽으로 휘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게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관절 간격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요. 네. 수술 후에 엑스레이 보면 양쪽이 일자로 완전히 원상 복귀가 되고요. 네. 일상생활하거나 계단 오르내리는데도 통증이 거의 95%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통증이 못 느끼는 정도까지 상당히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심미적인 부분도 많이 좀 보완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 O자들에 대한 또 컴플렉스가 예.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도 좀 커졌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면은 인공관절 교체 시기도 늦출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어떤가요?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진행되는 게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인공관절로 가는 경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요. 하더라도 뭐 굉장히 기간을 연장이 가능한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을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3년 전에요, 출근하다가 네. 자전거에 넘어져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연골이 네네. 파열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걸을 때 좀 아프거든요. 이거 부은 상태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해주시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4세요. 통증이 점점 더 진행이 되고 그러나요? 어떤 때 추울 때는 더 심하고요. 예. 겨울에는 더 심하고, 이렇게, 예. 출근을 해가지고 서 있는 상태는 더 심하거든요. 예, 그리고 막 저리고, 왼쪽 무릎이. 예. 그리고 버있는 상태고. 일단은 관절이 통증이 있고 부어 있다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 자기 관절 이상 체크하는 거 거기에 2가지 이상이 지금 해당이 되는 경우죠. 걸을 때 아프거나 붓거나 구부렸다 폈다 힘든 경우, 오랫동안 서 있으면 통증이 있고 저리거나 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일단은 이런 경우는 관절의 정밀 검사를 해봐서요. 많이 연골 파괴나 연골판 자체가 아주 심하게 손상이 돼 있지 않다면은 그거 자체를 찢어진 부위를 꼬매주든지 봉합해가지고 원상 복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만약 진행이 됐고 연골 손상까지 진행이 됐다면은 다른 시술 방법을 찾아보고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이상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무릎이 한 7년 전에 이제 수술을 이렇게 좀 안 좋아갖고요. 네.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경 수술로 해서 이제 한쪽을 이렇게 정리하는 수술을 좀 받았어요. 네. 그 뒤로도 뭐 큰 차도는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조금 심하게 하고 그러면은 무릎 아래쪽 부분에 이제 하고 이제 위쪽 부분이 좀 아픈데요. 이제 물도 좀 많이 차는 편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뒤에 오금 쪽에 그쪽이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좀 많이 아프고 거기에 이렇게 세행적으로 이렇게 뼈가 조금 이렇게 자라난 듯한 손으로 만지면 이제 그렇게 있는데 거기 부분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얘기로는 뭐
관절염 뭐 중기 정도 된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잘 때도 좀 저리기도 좀 하고요. 어쩔 때는 네. 걸을 때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좀 상당히 좀 많이 통증이 좀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미 수술을 한번 또 받으셨다고 하네요. 선생님 바로 상담을 해주시죠. 관절경 수술 받을 때 그 연골반 자체를 절제하고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걸 살리는 수술을 했다고 그랬나요? 이제 정리하는 수술을 했죠. 뭐 지저분한 거 이렇게 너덜너덜하는 거 이런 거를 정리한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 정리의 의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 자체가 일부가 찢어져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는 경우, 그리고 연골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2단계 정도에서 너덜너덜하게 솜털같이 나와 있고 이러면 이제 그거를 관절경으로 정리해서 씻어내고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무릎이 그럼 괜찮겠거니 하는데 사실은 그게 2단계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관절염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리했다는 의미는 그 반월상 연골판을 부분 절제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부분 절제술을 하면 관절하고 관절하고 관절 사이에 뼈 사이에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 역할 장치가 일부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과격한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통증이 있고 물이 차는 건데, 일단 관절의 문제가 좀 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해서 지금 봐서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그 아픈 통증이나 원인 제철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존적인 아까 치료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어떻게 아프신가요? 이제 요번 7월경에, 작년 7월경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병원에서 운동을 하다 다쳐가지고요. 네. 그 병원에서 MRI 찍어보니까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거를 받았었는데, 네. 네, 그 뒤로도 이제 많이 호전은 됐는데, 네네.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거나 오래 굽히고 있다 펼 때 이렇게 통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뭔가 완벽하게 이제 치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상담을 좀 해주시죠. 계단을 내려올 때는 어떤가요, 통증이? 계단이요? 예. 그때는 괜찮은데, 뭐 마찰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공을 탄다거나 사람이랑 뭐 무릎끼리 뭐 부딪힌다거나 이렇게 이럴 때, 네. 또 운동을 또 워낙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선생님. 네. 이 몸을 이렇게 옆으로 비틀거나 이럴 때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 봐서는 우리가 이제 내측 인대 손상은 대개 요즘은 수술을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체 재생 치료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환자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그게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치고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환자 얘기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데 과격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무릎에 대해서 다시 그 전문의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측 인대 손상이 더 악화됐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악화돼 있다면 다시 처음 단계에서부터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무릎이요. 한 2년 전에 호롱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를 했거든요. 아. 예, 그거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통증은 없는데 지금은 조금 걸으면은 통증이 있고 네. 올해 한 200m도 못 걸어요. 아파가. 네네. 그런데 어떤 데는 조금 낫고 잡으려면은 조금 낫고 네. 옆을 눕고 뭐 다리가 자세가 삐딱하면은 더 하고 네. 또 저 뭐가 돌뿌리에 받친 것처럼 탁 그러면은 다리가 절고 걸으면 옳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치료가 있는가 싶어. 네. 그래 작년에 또 새로 검사 MRI로 찍어 검사를 하기 그래 많이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다행이네요.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상담을 해주시죠. 예, 네. 줄기세포 시술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어요. 2년이요. 네네. 일단은 수술 전에 MRI하고 최근에 MRI를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만약 많이 살아났는데도 지금 환자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MRI상 많이 살아났다면은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 반쯤은 많이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옆으로 틀거나 뭐가 걸리거나 이럴 때 통증이 오고 이렇다는 거는 또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자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과하게 자랐으면은 그게 자체가 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근에 찍은 MRI를 보고 내시경을 해보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 치료를 해보든지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진찰해 봐서 좀 과하게 자란 것 같다면은 내시경을 해서 그 부위만 좀 간단하게 다듬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진행이 됐다면은 줄기세포가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근데 줄기세포나 이게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데 계속 통증이 있는다면은 다리 사진을 찍어가서 어느 정도 안쪽으로 많이 휘었는가 봐서 많이 휘어져 있다면 그 간단한 근위 경골 절골술만으로 이 증상이나 관절염 자체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저희 상담을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아프세요? 예, 저 올해 63세인데요. 네. 한 6주 전에 관절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6주 전에요? 예. 네. 받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별로 안 걷고 살짝 걸어도 아직 아프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야 안 아플까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치료를 받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호전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관절경 수술을 왜 받으셨나요? 관절경 수술 제가 무릎 아픈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아프면 또 병원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를 살짝 밀다가 조금 아팠는데 자고 일하니까 무릎이 안 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 MRI 찍으니까 연골이 너무 손상이 찢어졌고요. 네. 그래가 결국은 관절경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쪽 다 했거든요.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님. 예. 네네. 수술은 연골판이 찢어진 거는 제거 수술을 했나요? 예, 연골 절제술하고요. 우측 슬관절하고 그 설명서 보면 내측 바늘상 또 연골도 좀 성형하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가장 좀 부담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가요? 환자가 이제 수술을 참 잘 받았고 수술 후에는 참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환자는 자꾸 아파하는 경우죠. 그렇죠. 지금 환자 얘기 보면은 연골판 찢어진 게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진행되고 연골 자체에 성형 수술도 했다는데 그 연골 성형 수술했는데 지금 보면은 한 3단계 정도, 2단계는 지난 것 같고 3단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반월상 연골폰만 하고 연골 성형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수술은 참 잘 됐는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아파하셔요. 네, 그런 경우도 참 많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수술 전보다 더 못 걷는다는 경우가 많아요. 일 좀 뭐 하면은
또 붓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그 연골판 자체는 잘 된 것 같고요. 연골 자체 성형 수술한 부위가 단계를 3단계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식 수술로 해서 재생 치료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 6주 지나도 아직 아픈 거는 조금 이상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예, 그런 경우는 일단은 6주 정도가 아니고 보통 한 3, 4주 정도 지나가지고 걷는데 불편하면은 일단은 연골 자체가 어느 정도 손상됐다고 봐야 되고요. 연골 자체가 손상된데 연골 성형 수술만 해서는 단계가 지난 케이스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그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자, 계속해서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예, 지금 저기 연골이 다 닳아서 네. 나이가 시방 많거든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연골이 다 닳아서 이렇게 걸으면 아프고요. 네. 그냥 저기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요. 어머니 어떤 치료를 좀 받아보셨어요? 저는 저기 관절약을 먹고 네. 그냥 관절약만 먹고 그냥 그랬어요.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아직 하신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걷는데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걷는데 아프고요. 예. 서 있으면 아주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슬을 찍으니까 아주 뼈끼리 다 닿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말기의 상태거든요. 네, 그 연세도 80이 지났고,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하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골이 완전히 뼈끼리 달라붙었다면은 나이가 아직은 젊는 층이 아니고 연령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살아가시는데 편안하게 사용하시려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 쪽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자, 아무래도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늦추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육연골 절골술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좀 정상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제 연령에 따라 틀리죠. 네. 보통 그 젊은 층은 그게 가능하고요.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스포츠 댄스나 아니면 등산, 가벼운 등산 정도 이런 웬만한 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수술을 받은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좀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은 보통 한 4주에서 6주 지나야 되고요. 한 8주 정도 되면은 상당히 편해집니다. 네. 자, 저희가 특징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면요,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간단한 수술로 이제 출혈 통증이 없고요. 일상생활에 복귀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을 최대한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 환자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키가 컸던 여자 환자인데 38살인데요. 175고 굉장히 했는데 굉장히 다리가 휘었어요. 오가다로 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근위경골 절골 수술하고 웬만한 운동 같은 거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다리 자체가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이 많은 층도 해놓으면은 최대한 막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일단은 올바른 식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 담배, 뭐 커피 이런 거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건강에 좋은 뭐 우유나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 같은 거, 네. 흔히 생각하면 멸치 같은 게 들 수 있죠. 네.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를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젊은 사람한테는 좀 빨리 걷는 운동,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뭐 천천히 좀 걷는 운동을 하면은 네. 관절 영양에는 상당히 좋고 관절 건강을 오래오래 지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무릎 통증의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절 전문의 오승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